자, 지금까지 우리는 부정적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적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적분 방법인데요. 조금 전까지 설명했던 것은 정의에서 부정적분을 구하거나 또는 식을 약간 변형하는 문제를 살펴봤었죠. 예를 들어서 시컨트를 적분할 때 분모 분자에다 뭔가를 곱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형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적분하는 방법 중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분적분법입니다. 자, 그래서 부분적분법은 어떤 적분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두 함수 f하고 g가 있다라 보겠습니다. 이 두 함수가 둘 다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 두 함수의 곱도 당연히 미분할 수 있죠. 두 함수의 곱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곱하고 플러스 앞에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함수 중에 어느 하나를 남겨놓고 나머지 하나를 좌변으로 이항해 보겠습니다. 얘를 남겨놓고 얘를 이항해도 좋고요. 얘를 남겨놓고 얘를 이항해도 좋습니다. 아무나 하나 해보겠습니다. 얘를 남겨놓고 얘를 이항을 하겠습니다. FG의 FG 프라임이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에다가 적분교를 붙였다면 그럼 당연히 이 함수에다가도 적분교를 붙인 것이 같아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는 고변한 프라임 마이너스 FG 프라임이 같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적분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적분의 합과 같습니다. 인테그랄 FG 프라임 DX 이렇게 됐죠. 자, 요건 잘 볼까요? 자, 어떤 함수를 미분한 꼴이군요. 얘는 그쵸? 이게 피적분 함수가 프라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인지도 뻔히 알 수 있죠. 바로 f 곱하기 g라는 함수예요. 이 함수를 미분한 게 이거니까 이거 역함수 이거고 플러스 c1인데 요게 아직 적분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얘를 적분할 때 상수의 c2가 또 나올 테고 두 개를 합쳐서 나중에 c라 쓰면 되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써서 공식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서 표현하도록 하고요. 인테그랄 f g 프라임 dx 이렇게 얘는 그대로 쓴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잘 알려져 있는 부분적분법 공식입니다. 다시 써볼게요. f 프라임 g dx는 fg 마이너스 인테그랄 fg 프라임 dx입니다. 어떤 책에는 f 프라임 g를 쓰지 않고 fg 프라임을 쓴 책도 있는데 그건 이거 바꿔놓으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부분적분법은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분적분법은 언제 사용한다는 얘기냐면 바로 피적분 함수가 만약에 두 함수의 합 또는 차로 되어 있거나 상수배는 이 부정적분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에 의해서 쪼개서 계산할 수 있어요. 즉 각각 따로따로 적분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상수배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두 함수의 곱셈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두 함수의 곱으로 되어 있을 때는 각각의 적분의 곱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방법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두 함수의 곱의 형태는 부분적분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하고자 합니다. 이 적분법을 우리는 부분적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조각 내가지고 적분했다 이런 뜻이에요. 파셜 인터널 메소드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두 함수의 곱에 관한 적분은 이제 오른쪽으로 바꿔서 적분합니다라는 얘기인데 잘 보면 이 적분을 다이렉트로 계산해 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부분적분법은 두 함수의 곱의 형태를 적분할 때 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얘는 직접적으로 적분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왼쪽의 적분을 오른쪽의 적분으로 바꿔서 풀 수 있다라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얘를 이렇게 바꿔서 풀려고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왼쪽의 적분보다는 당연히 오른쪽의 적분이 더 수월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오른쪽의 적분이 더 복잡하면 하나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분법은 잘 관찰할 겁니다. 자, 두 함수의 곱 중에서 어떤 걸 f 프라임, 어떤 걸 g라 놔야 될까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왜냐면 이렇게 놓을지 이렇게 놓을지 이제 모양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왜냐면 f 프라임을 놓으려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보다시피 적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g는 여기는 그대로 있지만 여기는 미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두 개 중에 어느 함수를 f 프라임, 어느 함수를 g라 볼까 하는 거는 오른쪽의 이 적분의 모양이 상대적으로 더 간단한 게 어느 것인가를 먼저 염두에 둬야 돼요. 이런 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 함수의 곱액꼴에서 어차피 만약에 잘못 놓았다 할지라도 시행착오 하면 바로 바꿔놓으면 되니까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외울 때 뭐 로다 뭐 이렇게 해서 외우는데 굳이 그걸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놓을 때 자연스럽게 F'이라 놓을 건 F로, G라 놓을 건 G'인데 결과적으로 이 오른쪽의 모양 FG'의 모양이 적분이 어느 것이 더 수월할 것인가를 보고서 결정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것이 부분적분법입니다. 이 부분적분법의 아주 특별한 경우가 바로 함수가 하나짜리인 거예요. 함수가 하나짜리.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F'일일 때를 보겠습니다. F'일일 때. 그럼 이 식에서 인테그랄 그냥 GDX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F'일이면 이건 적분하라는 얘기니까 이건 뭐예요? XG가 되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XG'이 같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거를 형상화 시켜 놓은 게 이거예요. 자, 이제 요게 모양이 많이 달라 보이지만 잘 보면 이게 똑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G 대신에 U로 그리고 V 대신에 X라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결과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자, 이 부분적분법을 적용해서 풀 수 있는 예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요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 지금 선생님이 놓을 때는 X라는 이 독립변수를 X로 놓는 게 이해하기 쉬워서 이제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관습적으로 X를 많이 쓰는데 책에는 이제 U나 V라는 문자를 써서 표시한 것 뿐입니다. 이거 역시도 그리고 미분을 이용하면 손쉽게 계산이 가능해요. 즉 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면은 우리는 앞서 미분을 배웠었잖아요. UV가 둘 다 미분 가능한 함수라 가정해봐요. 요거에 미분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DU,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모양이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서 UDV 여기 있잖아요. 얘만 남겨놓고 얘를 넘겼네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거와 똑같아요. UDV 얘를 먼저 쓸게요. 얘를 넘겼습니다. DUV 마이너스 VDU가 됐죠. 자, 이제 두 함수가 같으니까 이 함수에다가 인테그랄 기호를 붙였습니다. 그럼 두 함수가 같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부정적분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여기 그냥 이렇게 인테그랄 기호만 붙여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그냥 인테그랄 기호만 붙인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그냥 인테그랄 기호만 붙인 거예요. 여기 따로 뭐 dx 이런 거 안 붙이고요. 자, 이제 적분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다 따로따로 계산하죠. 인테그랄 VDU가 된 거예요. 얘는 UV를 미분하고 다시 적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미분한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UV가 되죠. 그래서 이 공식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인테그랄 UDV 이퀄 인테그랄 UDV가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 어떤 함수를 미분한 게 이거니까 그걸 다시 적분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UV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VDU예요. 결국 이 공식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이 나왔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 근데 이 공식을 외워도 상관없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VU로 되어 있어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일관성 있게 X로 되어 있는 것이 기억하기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이제 부분적분법을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관련된 예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log x를 적분하시오라는 얘기네요. 자, 앞서 얘기했었죠. 두 함수의 고백꼴일 때 주로 부분적분법을 쓰려고 하는데요. 아주 특별한 경우라면 피적분 함수가 하나로만 되어 있을 때도 역시 부분적분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분적분법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면은 바로 앞에 1이 곱해져 있다라 보고 계산합니다. 앞에 1.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얘가 1인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 그러면 F'은 1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G는 log X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F'은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적분을 써서 밑에다 놓겠습니다. G는 미분을 해야 돼요. 여기 보다시피. 그래서 G'을 계산합니다. lnx 미분하니까 X분의 1이에요. 자,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공식 외우는 방법이 이거예요. 자, F'G의 역할을 정확하게 잡았다면 이건 적분하고 얘는 미분합니다. FG예요. 두 개 곱합니다. Xlnx 마이너스 인테그랄 FG'이에요. 이거 두 개 곱하면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FG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수평으로 곱한 거를 적분하면 돼요. 형식적으로 기억해두면 금방 이게 모양을 보고 기억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 밑에다 쓸게요. x ln x 마이너스 x 적분이 끝났으니까 상수 c를 붙여야 됩니다. 따라서 ln x에 대한 부정적분은 이와 같이 됩니다. 얘는 결과적으로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이게 되는지를 정의로부터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분법을 써야만이 풀 수 있습니다. 부분적분법은 두 함수의 고백골을 적분할 때 아주 효율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함수를 적분할 때도 비록 함수가 하나짜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함수를 적분할 때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하나짜리인 거는 ln x만 있습니까? 하면 그게 아니라 이 부분적분법을 꼭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예문은 ln x뿐만 아니라 아크탄젠트도 있어요. 아크탄젠트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책에 이거 먼저 한 다음에 해볼게요. x ln x 마저 해보고 나서 아크탄젠트도 해보겠습니다. 책에는 아마 아크탄젠트 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크탄젠트도 마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테그랄 x ln x에 자 이거 보다시피 두 함수의 고백골이잖아요. 자, 이제 두 함수의 고백골이니까 그러면 이때 f'과 g의 역할을 잡아야 되는데요. 자, f'으로 잡으려는 거는 당연히 적분을 해야 되니까 적분하기 수월한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볼 때 ln x를 적분하는 게 수월하겠어요? x를 적분하는 게 수월하겠어요? 당연히 x가 적분하기 수월하죠. 그래서 f'은 x로 볼 거고 그럼 나머지 다른 쪽이 당연히 g가 됩니다. g는 ln x와 같이 됩니다. 자, 얘를 적분할 것이고요. 그럼 2분의 1 x의 제곱이 되고 g를 미분하죠. ln x 미분하면 x분의 1입니다. 자, 이제 fg 이렇게 대각선으로 판단했었죠. 그러니까 2분의 1 x의 제곱 ln x가 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fg'입니다. 자, 2분의 1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냅시다. 그리고 이렇게 곱하니까 x분의 1 x니까 x dx가 됐습니다. 자, 요거 마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2분의 1 x의 제곱 그리고 ln x 마이너스 요 적분하면 2분의 1 x의 제곱이죠. 앞에 2분의 1 했으니까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적분이 끝났으니까 상수 c를 붙여야 됩니다. 요거 적분한 게 2분의 1 x의 제곱이에요. 앞에 2분의 1 있어서 이거 4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적분법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책에는 없습니다만 아크탄젠트도 한번 해볼게요. 수학책을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적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만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ln x라든가 아크사인도 마찬가지예요. ln x, 아크사인, 아크탄젠트 이런 함수를 적분할 때 앞에 1이 있다라고 보고 부분적분법을 쓰면 됩니다. f'를 1로 보고 g는 아크탄젠트 x라 보겠습니다. 얘를 적분하면 x가 되고요. g를 미분하면 아크탄젠트 미분법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입니다. fg예요. x, 아크탄젠트 x 마이너스 인테그랄 fg'이에요.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x dx예요. 자, 그런데 얘를 적분해야 되잖아요. fg 마이너스 인테그랄 fg'인데 여기 잘 보면 분모 미분해서 분자가 되도록 약간의 상수를 곱하고 나눠도 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자, x 아크탄젠트 x. 자, 이제 분모 미분한 것이 분자가 됐어요. 분모 미분한 것이 분자가 되니까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적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ln x, 아크탄젠트 또는 아크사인, 아크코사인 이런 함수를 적분할 때 역시 앞에 1이 곱해져 있다라 보고 부분적분법을 적용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예제 6번을 보겠습니다. 때로는 부분적분법을 여러 번 반복 적용해서 계산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예제 6번이 그러한 형태네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인테그랄 x의 n승 2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x승 dx꼴에서 n이 자연수일 때입니다. n이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음의 정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자연수일 때요. xn승 2의 플러스 x승이든 2의 마이너스 x승이든 간에 이렇게 됐다면 이런 꼴은 부분적분법을 n번을 반복 적용합니다. n번을 적용합니다. 부분적분법 n이 만약에 여기 보다시피 이거는 지금 2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분법을 2번을 반복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인테그랄 x의 제곱 2의 마이너스 x승 dx. 자, 그러면 두 함수 중에서 f'과 g의 역할을 잡아야 돼요.
F'으로 잡는 것은 적분하기 수월한 함수. 그런데 이거 잘 보면 얘도 둘 다 적분이 수월하죠. 자, 그러면 어떤 거를 F'에 놓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항상 염두에 둘 거는 이제 FG'에서 FG'을 계산할 때 그 오른쪽에 적분을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FG'이 적분하기 수월한 걸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넣어야 돼요. F'을. 그럼 G는 x예죠. 왜 그렇게 넣냐면 G를 미분하면 2x가 되죠. 차수가 내려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고요. 만약에 반대로 x제곱을 F'에 넣으면 적분하면 이게 3차식이 되고 G를 미분해봤자 여전히 지수함수인데 FG'하면 얘는 왼쪽의 적분은 x의 제곱 2의 마이너스 x승 적분인데 오른쪽의 적분은 이걸 반대로 놓고 계산하면 x의 3승 2의 마이너스 x승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n이면 부분적분법을 n번 적용하는데 두 번도 힘든데 세 번, 네 번 하면 더더욱 복잡해지는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놓는 순간에 적분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시행착오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놓으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금방 교정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걸 어떻게 놔야 되는지를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보통 이렇게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가 있으면은요, 다항함수 쪽은 미분할 때마다 차수가 내려가니까 다항함수 쪽을 이렇게 G라 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저 해보겠습니다. FG예요.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인테를 FG 프라임 마이너스 2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X2의 마이너스 X승 DX예요. 자, 다시 한번 X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두 함수의 고백꼴이잖아요. 역시 부분적분법을 또 적용하는데 왼쪽의 적분하고 차이가 생겼죠. 아까는 제곱인데 지금은 1승이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이제 여기 F'G를 썼으니까 여기는 U'V라 쓰겠습니다. U'을 그냥 알파벳을 다른 걸 쓴 것 뿐이에요. U'은 2의 마이너스 X승 V를 X라 놓은 거예요. V를 미분하면 1이 되고 U를 적분하죠. X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 위에다 쓸게요. 앞에 거 마이너스 X의 제곱 2의 마이너스 X승이고 플러스 2배가 있고요. 자, 이제 UV 이제 공식을 이제 F'G로 이제 외우지 않고 U'V로 이제 외웠으니까 UV 이렇게 쓰겠습니다. UV 이렇게 FG UV 그렇게 알파벳을 바꿔서 기억하면 돼요. 자,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인테를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DX 이렇게 돼요. 이건 적분하기 수월해졌죠. 마이너스 X죠.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2배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적분이 끝났습니다. 맨 마지막에 실을 붙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뭐 2의 이거 다 전개합시다. 마이너스 X의 저거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2X 2의 마이너스 X승 전개했습니다. 마이너스 2배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C예요. 결과적으로 부분적분법 한 번, 두 번 하고 나서 나머지 계산하니까 구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분법을 여러 번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분적분법을 여러 번 사용하게 될 때 특히 이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한쪽이 지수함수고 한쪽이 x에 관한 다항함수로 되어 있을 때는 도표를 이용하는 적분 방법을 쓰거나 또는 다른 말로 DI 방법이라 합니다. 한쪽은 미분하고 한쪽은 적분한다 해서 딜리버티브 인테그레이션 그래서 DI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별에로 할게요. 이런 문제는 이 별에는 모든 방법에 모든 예문에다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두 함수의 고백꼴을 부분적분법을 쓸 때 부분적분법을 이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제곱이면 두 번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5승이 된다면 부분적분법을 5번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어느 한쪽을 G, 어느 한쪽을 F'에 놨을 때 자, 이제 G는 계속 미분했을 때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계속 미분하다 보면 언젠가는 0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한쪽은 계속 미분해서 0이 나오고 다른 한쪽은 적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때는 DI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DI 방법이란 건 뭐냐면 한쪽은 미분하고 한쪽은 적분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요령을 설명하도록 하죠. 자, 우리는 이 예문 갖고 하도록 하죠. 조금 전에 이미 결과를 구했습니다만 이 결과랑 똑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제곱 2의 마이너스 x승 분명히 부분적분법을 2회를 반복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D는 딜리버티브에 미분한다는 얘기고 I는 인테레이션 적분이에요.
자, 미분에서 0이 되는 쪽을 왼쪽에다 놓겠습니다. 이 다항함수를 D 있는 쪽에다 놓으면 돼요. 얘는 2야 마이너스 X승이에요. 자, 얘는 미분합니다. 얘는 미분하고 적분하고 미분하고 적분하고 미분 적분이에요. 자, 얘를 미분하면 2X 또 미분하면 2 또 미분하면 0이죠. 0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 도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만들었다 해서 이제 도표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DI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계속 0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도표를 만들어요. 그 얘는 계속 적분합니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승. 이거 미분하면 이게 나오죠. 이거 미분하면 이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다시 적분합니다. 계속 이건 적분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을 가면서 두 개를 곱하고 플러스를 앞에다 곱합니다. 두 개 곱하고 마이너스 곱해요. 두 개 곱하고 플러스 곱합니다. 얘는 0이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자, 이 방법대로 계산을 하도록 하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인테그랄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x의 조 2야 마이너스 x승 dx인데요. 자, 이 도표를 보고 바로 계산합니다. 이 대각선으로 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앞에다 플러스를 곱하는 거예요. 이미 마이너스가 있는데도 플러스 곱해봤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두 개 곱하니까 x의 제곱 2야 마이너스 x승이고 이렇게 곱한 값에다 마이너스 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거 두 개 곱하면 플러스잖아요. 앞에다 마이너스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다시 이걸 두 개 곱한 값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곱해봤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배 2야 마이너스 x승 맨 마지막에 끝났으니까 상수 C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랑 비교해보면은 마이너스 x제곱 2야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2배 2x 2야 마이너스 x승 똑같잖아요. 이 DI 방법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대학 교재에는 따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책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부분적 분법을 여러 번 반복 적용하는 문제일 때 사용합니다. 주로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이렇게 미분을 했을 때 언젠가 이렇게 0이 나오는 주로 이 다항함수예요. 아시겠죠?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일 때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여기가 10승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표가 좀 길어질 뿐이지 계속 대각선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곱해서 더해버리면 되거든요. 굉장히 쉽고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 시험에도 이 DI 방법 도표를 표시해놓고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이에요. 많은 외국 원서 같은 데 보면 이 DI 방법으로 이 부분적 분법을 빠르게 설명한 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토마스가 쓴 그 책에도 보면 이 DI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스튜어트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토마스 책에는 이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다른 많은 원서들도 이 DI 방법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니까요. 부분적 분법을 여러 번 반복할 때는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낫습니다. 학교 시험에도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부분적 분법을 사용하는 문제를 살펴봤다면 이제 치환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수 많은 적분이 이 치환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치환적분은 복잡한 적분을 간단하게 바꿔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잡한 적분을 간단하게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직접 예문을 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학 기호가 말하는 것보다는 예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치환을 해서 풀면 됩니다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인 예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7번의 문제 인테그랄 x 루트 x 플러스 1 dx입니다. 얘네들은 뭘 미분해서 이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부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거는 부분적 분법을 써서 계산하죠. 이 부분적 분법은 두함수의 곱의 적분할 때 효율성이 있습니다. 얘도 두함수의 곱이니까 부분적 분법을 써도 됩니까? 물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제 두함수의 곱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분적 분법을 쓰려고 한다면 오른쪽에 fg'이 어떤 모양인지를 찾아야 되고 그게 쉽지 않다면 굳이 부분적 분법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마땅히 부분적 분법을 쓰기도 어려운 문제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계산할 때 치환이라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적분의 10중 8구는 치환에 의해서 계산이 가능할 정도로 치환 적분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특히 이렇게 피적분 함수에 루트가 씌워져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적분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근호가 들어있는 부정적분이죠. 부분적분이 아니라 근호가 들어있는 부정적분을 계산하는 문제는요. 근호가 있는 부분을 전체를 다른 문자로 치환해 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루트가 있는 부분 전체를 다른 문자 t로 놓겠습니다. 양변을 제곱합니다.
x 플러스 1은 이퀄 t의 제곱이에요. 좌변 미분합니다. 이 dx 때문에 미분합니다. dx 우변을 미분하니까 2t dt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자를 치환하겠다는 얘기예요. 루트 전체를 t로 놨더니만 x는 보다시피 x는 t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x를 뒤에다 쓴 것뿐이에요. x는 넘어가니까 t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dx는 2t dt예요. 2t dt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됐죠? 2t dt를 앞에다 쓴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잘 보니까 인테그랄 전개를 해보세요. 그러면 2t의 4승 마이너스 2t의 제곱, 2t의 4승 마이너스 2t의 제곱이니까 다항함수의 적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항함수의 적분이에요. 그래서 xn승꼴 적분하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앞에 상수가 있으면 상수 바깥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을 더해서 역수를 취하죠. 그럼 5분의 2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t의 5승이잖아요. 이거 미분하면 5 약분되고 2t의 4승이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3분의 2 t의 3승 플러스 c와 같이 됩니다. 역시 얘를 미분하면 3 내려서 3분의 1 지워지고 2t의 제곱이 나오죠. 자, 이제 항상 치환했을 때는 반드시 원래 문자로 되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5분의 2 t가 이거잖아요. t가 x 플러스 1의 루트는 다시 쓰면 2분의 1승인데 5승이니까 2분의 5승이라 쓰면 돼요. 3분의 2 t는 x 플러스 1의 루트였으니까 2분의 1승인데 바깥에 3승이 있으니까 3승 이렇게 돼요. 여기도 이렇게 사선으로 씁시다. 똑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돼요. 자, 어렵지 않죠? 원래 문자를 반드시 바꿔놔야 됩니다. 정적분이라면 구간도 같이 바꾸면 되는데요. 아직 정적분은 뒤에 다룰 거예요. 부정적분일 때는 반드시 결과를 원래 문자로 되돌려놔야 돼요. 만약에 원래 문자로 되돌려놓지 않으면 학교 시험에서 감점합니다. 일부라도 감점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문자로 꼭 이렇게 바꿔놓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자, 이어서 예제 8번은 별 표시할 거예요. 일종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빈번하게 사용할 공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얘는 이제 치환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얘는 다음과 같습니다. a분의 1 그리고 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ax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c 이렇게 적분돼요. 단 여기서 책에는 따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a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n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조건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공식을 사용하려면 이 조건이 필요해요. 자, 왜 그럴까 하는 얘기인데요. 역시 치환에 의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ax 플러스 b를 다른 문자 t로 놓겠습니다. 양변을 미분하죠. 좌변 미분하면 a dx, 우변 미분하면 dt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dx는 a분의 1 dt가 됐죠. 자, 그래서 인테그랄 ax 플러스 b의 n승 dx는 ax 플러스 b가 t로 나섰으니까 t의 n승이 되고요. dx는 a분의 1 dt예요. a분의 1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나누려면 당연히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넣겠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xn승꼴 적분하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 이게 만약에 n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굳이 이 공식 쓸 필요도 없죠. 마이너스 1은 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ax 플러스 b분의 1은 여기다 a를 곱하고 a분의 1을 다시 곱하면 분모 미울에서 분자되니까 분모에 로그 붙임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뻔한 걸 하려는 게 아니라서 이제 이 경우만 놓고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었다면 자연스럽게 n 플러스 1분의 1에 t에 n 플러스 1승 플러스 c가 되고 원래 문자로 다시 바꾸라 했었죠. t를 원래 문자로 다시 바꾸니까 ax 플러스 b에 n 플러스 1승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공식이에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예제 9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식이 복잡하죠. 이렇게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꼴을 유리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다항식분의 다항식 형태를 통틀어서 유리함수라 합니다. 아주 복잡한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라면 치환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세요. 물론 항상 치환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예문은 간단한 예문이라서 치환에 의해서 가능하겠네요. x의 3승 플러스 3x의 점 마이너스 7을 다른 문자 t라 놓겠습니다. 좌변 미분하죠. 3x의 제곱 플러스 6x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좌변 미분하니까 dx 우변 dt입니다. 이제 이 식을 한 번 더 써보려고 하는데요. 3을 묶어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 dx 이퀄 dt예요. 자,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면 여기 보세요. 요 부분을 보세요. x의 제곱 2x dx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이거이므로 주어진 저 적분은 인테그랄 이제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분모 4승 안쪽에 이
분모의 괄호 부분을 전부를 T려놨으니까 T의 4승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모두 바꿔보려고 했더니 3분의 1 dt예요. 3분의 1 dt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은 T의 4승분의 1은 T의 마이너스 4승이라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x n승꼴 적분하는 문제예요. 여기다 1을 더하니까는 마이너스 3, 역술차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T의 마이너스 3승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실제로 이게 미분하면 마이너스 3 내려서 지워지고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마저 계산을 해보면 원래 문제로 바꿔놔야 된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9분의 1이고요. T는 원래 문제로 바꿔놔야 돼요. 이거예요. 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7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9분의 1 앞에다 썼고요. T가 요거였고요. 마이너스 3승 플러스 C 이렇게 적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치환적분은 식이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바꿔서 풀려고 할 때 사용합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복잡한 적분을 치환하니까 아주 간단한 모양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치환적분을 하려는 의도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복잡한 적분을 간단한 적분으로 바꿔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즉 정의로부터 풀 수 있다든가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공식들이 있죠. 그런 공식들로 적용될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적분들은요, 10중 8구는 다 치환적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만큼 빈번하게 사용되는 적분법이 바로 치환적분법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부정적분과 그리고 적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14장 3절 정적분을 정의하고 정적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 그리고 계산법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